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월 25일 목요일 나우경제 브리핑의 양혜선입니다. 우리 코스피 지수가 현재 이틀 연쇄 약세를 보이면서 1600선 초반에서 등락을 거듭하고 있습니다. 어젯밤 버냉키 의장이 저금리를 유지하겠다는 발언에 뉴욕 증시는 크게 오르면서 마감을 했는데요. 때문에 그 영향으로 우리 증시도 출발은 상승하며 했지만 현재는 외국인과 기관의 매도세에 힘입어서 지금 현재는 하락하며 1601선을 지키고 있는 모습입니다. 지금 현재 시각 코스피 지수 11.64포인트 하락하는 1601.19를 기록하고 있고요. 코스닥 지수 2.22포인트 하락하는 511.81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먼저 수급 상황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스피 시장입니다. 개인만이 사고 있습니다. 외국인과 기관은 팔고 있는데요. 외국인이 현재 935억 원가량 팔고 있는 가운데 기관이 400억 원 넘게 팔고 있는 모습입니다. 개인만이 매수하고 있지만 그 영향력이 크지 않은 모습입니다. 개인 1,754억 원가량 사들이고 있는 모습입니다. 코스닥 시장에서도 마찬가지로 개인만이 사고 있는데요. 개인이 147억 원가량 매수하고 있는 가운데 외국인과 기관이 각각 80억 원, 71억 원 팔고 있는 모습입니다. 선물시장에서 외국인과 개인의 매도세가 강합니다. 오늘 외국인들이 2,480계약을 팔고 있고요. 개인은 5,112계약을 팔고 있는 모습입니다. 때문에 프로그램 차익거래 지금 매도위에 있고요. 비차익거래 매수위에 있지만 이 차익거래를 중심으로 현재 499억 원 매물이 출회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업종별 등락률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대형주의 하락폭들이 큽니다. 일제히 하락하고 있는 가운데 대형주가 0.82%나 밀리고 있습니다. 중형주 0.42% 하락하고 있는 가운데 소형주는 0.05% 소폭 조정받습니다. 오늘 오르는 업종들 단 3업종뿐입니다. 의료정밀이 0.33%가량 소폭 오르고 있고요. 철강금속은 이제 말씀하시는데 바로 하락으로 마무리됐습니다. 하락하는 업종들, 크게 하락하는 업종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은행업종이 2.14% 하락하고 있고요. 보험업종이 1.84% 급락하고 있습니다. 금융업도 1.38%가량 하락하고 있는 가운데 전기전자가 1.23% 밀리고 있습니다. 전기가스업과 통신업 모두 0.7% 정도 하락을 하고 있고요. 운송장비 기계 모두 0.6%대로 밀리고 있습니다. 서비스업도 0.5%가량 밀리고 있고요. 비금속도 0.4%가량 하락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시가총액 상위 종목군들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대부분의 업종들이 하락을 하고 있습니다. 삼성전자가 1.33%가량 밀리고 있고요. 포스코도 0.19% 밀립니다. 하지만 현대차 오늘 선방하고 있습니다. 0.88% 올라가고 있는데요. 신형 소나타 결함으로 인한 리콜 사태로 전날 급락을 했지만 하루 만에 반등에 성공하는 모습입니다. 이 리콜 사태에 따른 파장은 진정되는 분위기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한국전력 1.32% 오르고 있는 가운데 KB금융이 오늘 2.25% 밀리고 있습니다. 이 대규모 파생상품 손실이 났다는 루머가 증권가에 퍼지며 낙폭을 키워가고 있습니다. 오늘 증권가에서는 국민은행의 파생상품 손실이 100조 원에 달한다는 루머가 확산되고 있는데요. 이에 대해서 KB금융 관계자는 사실 무근이라며 일축하고 있습니다. 현대중공업은 0.92%가량 밀리고 있는 가운데 오늘 LG전자도 2.27% 하락하고 있습니다. LG화학만이 선방합니다. 2.38% 오르고 있는데요. LG화학이 영업이 예상보다 호조세를 보이고 있다는 분석에 이 회사의 주가도 강세를 나타내고 있는 모습입니다. 하이닉스 2.48%가량 조정받고 있는 가운데 오늘 LG디스플레이가 0.7% 밀리고 있습니다. 우리금융도 2.22%가량 하락하고 있는 가운데 신세계 오늘 좋은 흐름 보여주고 있습니다. 0.57% 상승하고요. SK에너지도 1.44%가량 상승하고 있습니다. 오늘 롯데쇼핑은 2.2%나 밀리고 있는 가운데 삼성화재도 2.36%나 하락하고 있습니다. 오늘 NHN이 소폭 오릅니다. 0.56% 상승하고 있고요. 외환은행은 2.6%가량 밀리고 있는 모습입니다. 삼성전기도 0.98%가량 밀리고 있는 가운데 오늘 현대제철은 0.79% 소폭 오르고 있습니다. 기업은행도 현재 2.24%나 하락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코스닥 시장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스닥 시장이 대형주들에 비해 중소형주는 소폭의 하락폭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서울반도체가 1%가량 내려가고 있고요. 오늘 SK브로드밴드도 0.7% 조정받고 있습니다. 포스코 ICT는 2.28%가량 상승하고 있는 가운데 태움도 지금 현재 0.79% 올라가고 있습니다. 다음과 소디풀 신소재는 1%대로 조정을 받고 있고요. 성광밴드 0.2% 소폭 오르고 있습니다. 성원밴드는 4분기 실적이 부진하다는 소식에도 불구하고 현재 상승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네오이즈게임즈 1.06% 올라갑니다. 태광은 오늘 3.26%가량 하락하고 있는 가운데 SK컴즈 2.07% 올라가고 있습니다. 하나투어도 0.11%가량 상승하고 있고요. 오늘 코미팜도 0.31% 오릅니다. 반면 KDC는 3.21%가량 급락하고 있고요.
GS홈쇼핑도 1.7%나 밀리고 있습니다. 네오세미테크도 0.8% 하락하고 있고요. 오늘 멜파스도 1.15%나 하락합니다. SD텍은 0.82% 소폭 오르고 있는 가운데 성화하이텍 1.45% 하락합니다. KH바텍도 0.2% 조정받고 있고요. 평산도 0.56% 하락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현재 시각 코스닥 지수 511.35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장 대부분이 하락을 하고 있습니다. 뉴욕 증시 상승에도 불구하고 우리 증시는 조정을 받고 있는데요. 이유가 무엇인지 전문가 연결해서 좀 더 자세하게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동양증권증권의 원상필 연구원 전화 연결되어 있습니다. 연구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현재 우리의 지수는 크게 조정을 받고 있습니다. 지금 1600선도 말씀드리는 가운데 깨지고 있는 상황인데요. 어제 버냉키 의장이 저금리 기조 유지로 뉴욕 증시는 반등을 했습니다. 하지만 우리 증시 이렇게 조정받고 있는 이유 무엇인가요? 네, 2주 전부터 계속적으로 시장 조정에 대비해야 될 시점이라고 말씀드리고 있는데요. 일단 오늘 시장의 흐름도 이러한 흐름의 추세 선상에서 벗어나지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외국인들이 현선물 시장에서 동반 매도하면서 수급적으로 투자 심리가 빠르게 악화되고 있고요. 버냉키 시장이 저금리 기조 자체를 상당 기간 유지하겠다라고 밝혔지만 이미 이러한 부분들은 주가에 충분히 반영되어 있었고 사실상 시장에 미치는 긍정적인 모멘텀보다는 향후 나타날 수 있는 금리 인상의 여러 가지 시그널들의 선행적인 움직임이 될 수 있다는 해석에 무게가 더해지면서 현대금융 증시는 낙폭을 확대하고 있습니다. 특히 3월달부터는 주요 기업들의 1분기 실적이 발표되는데요. 3월달을 앞두고 현재 기업들의 실적 모멘텀이 이미 고점을 치고 하락 반전하기 시작했다는 점도 시장의 부담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네, 오늘 금융주에 대해 한번 짚어보고 싶은데요. 사실 어제 이 버냉키 의장의 발언에 따라서 뉴욕에서는 금융주가 1.3%가량 올랐습니다. 하지만 우리 지수 지금 금융주가 1.3%가량 반대로 하락을 하고 있는데요. 그 이유는 무엇인지요? 네, 현재 나타나고 있는 금융주들의 하락은 크게 세 가지 정도의 이유를 찾을 수 있습니다. 첫째는 오늘 같은 경우에는 장중에 시중은행의 분식회계 또는 유동성 축소에 대한 루머가 돌면서 주가가 급락하는 모습이 나타났었고요. 현재 은행주들 같은 경우에는 결국 순이자 마진, 즉 금리 인상에 따른 순이자 마진 개선이 결국 실적에 직접적인 모멘텀으로 작용할 수 있는 상황인데요. 현재 장기금리 대비해서 단기금리의 상승 속도가 상대적으로 완만한 편입니다. 따라서 실적 개선 추세 역시도 일정한 시간이 걸릴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는 점도 부담 요인으로 볼 수 있습니다. 더불어 이제 경기가 회복되는 국면에서는 중소형 업체들, 특히 부실 업체들의 부도가 잇따르게 되는데요. 일단 나타날 수 있는 이러한 부실 기업들의 청산이 향후 금융주들의 실적 악화로 우려질 수 있다는 부담도 현재 은행주들의 약세 요인으로 볼 수 있습니다. 네, 오늘 같은 날에는 정말 오후장 투자 전략을 세우기가 어려울 것 같습니다. 오후장 전망은 어떻게 하시는지 또 투자 전략도 꼼꼼하게 세워주시죠. 네, 계속적으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시장 보수적으로 접근하는 가운데 일부 우량 종목을 제외하고는 계속적으로 현금 비중을 늘릴 필요가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저희는 3월 중 증시가 1,500선을 하회할 가능성을 열어두고 있습니다. 따라서 코스닥 시장 내 개별 종목들에 대한 단기 매매 정도를 제외한다고 하면 지금 주식시장에서 잠깐 벗어나 있는 시점이라고 보고 있고요. 따라서 적극적으로 비중을 축소하거나 또는 가진 종목들을 압축해서 지금 같은 경우에는 추가적인 하락 압력에 대비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네, 말씀하신 대로 IT와 통신업종 이 대형주들이 조정을 받고 있는 가운데 중소형주의 테마 전략을 세우는 것이 좋을 것 같은데요. 지식경제부의 스마트케어 시범사업자 선정을 앞두고 이 관련주들의 주가도 들썩이고 있습니다. 이 오후장에서 테마주들을 지켜본다면 어떤 것들을 보는 게 좋을까요? 네, 일단 시장이 지금처럼 박스권 내에서 하락 압력에 직면하게 되면 이러한 구간에서는 중소형주들이 상대적인 강세를 보이게 됩니다. 현재도 이제 이러한 흐름에 들어섰다라고 볼 수 있는데요. 하지만 이제 코스닥 시장 같은 경우는 일부 테마주들의 상승 탄력 자체가 최근에 현저히 둔화되고 있고요. 그 반등 자체도 단기 내지는 하루짜리 상승에 그치고 있는 모습입니다. 따라서 매우 신중한 매매가 필요하다고 볼 수 있는데요. 일단 말씀하신 것처럼 최근 IT 관련 테마주들이 다시 한번 시장의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미 이러한 종목들 같은 경우에도 지난 1월과 그리고 작년 12월 달에 상승 구간에서 주가가 상당 부분 고평가되기 시작했다는 측면에서 단기적인 매매 이해는 자제할 필요가 있다고 보여지고요. 따라서 코스닥 시장 같은 경우에도 지금은 비중을 축소할 시점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비중을 축소하라 보수적인 접근을 요구해 주셨습니다. 전문가님 오늘 도움 말씀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이어서 아시아 증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본 니케이 지수 오전장 0.19% 하락하며 마감을 했습니다. 중국 상해 종합지수는 상승 반전했습니다. 0.92% 올라가고요. 항생 지수도 0.66% 상승하고 있습니다. 홍콩 H지수만이 하락하는데요. 0.13%가량 하락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대만 지수도 0.01% 지금 현재 상승으로 반전을 했습니다. 베트남 지수 0.43% 올라가고 있고요. 싱가포르 지수는 0.07% 소폭 조정받고 있는 모습입니다. 호주 지수도 0.33% 밀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아시아 증시 혼조세를 이루고 있습니다. 전문가 연결해서 좀 더 자세한 아시아 소식들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리딩투자증권의 우성재 연구원 전화 연결되어 있습니다. 연구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어제 중국 증시는 이 소형주들의 선전에 힘입어서 상승을 했습니다. 이 3천선을 탈환했는데요. 오늘 하락을 출발해서 사실상 조금 걱정을 했는데 다시 상승 반전했네요. 분위기 자세하게 전해주시죠. 예, 지금 본토지수 하락으로 출발한 이후에 다시금 상승 반전에 성공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장 초반부터 강한 흐름 보여주었었는데요. 아시아 증시 동반적인 약세 움직임을 보인 반면에 본토 증시는 상승으로 출발한 이후 계속적인 상승 추세를 이끌어 나가고 있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상하이 종합주가지수 0.86% 상승한 3,048포인트대 장 움직임 보여주면서 계속적인 호전세가 이어져 나갈지 여부 좀 중요할 것 같습니다. 지금 국가통계국에서 발표했던 2월 에너지 가격의 상승세가 뚜렷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석탄 가격의 평균 상승폭은 3%에 달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고 원유 가격 또한 4.5%나 달하는 모습을 보이면서 에너지 가격의 증가가 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금 유류 가격의 상승폭은 1%에 미치지 못하는 모습이었는데 비철금속 부분에서 아연 가격 등이 14.6%나 오르는 등 이런 원자재 관련 업종들의 원자재가 강하게 움직이는 모습 보이면서 원자재 관련 업종들의 강세 기조가 나타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금 JP모건에서는 중국 증시가 당분간 2,800과 3,200의 큰 박스권 움직임을 보여줄 것이라고 언급을 했었습니다. 지금 2분기에 중국 정부가 출구 전략을 통해서 유동성을 긴축할 경우에 증시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면서 2,800과 3,200의 박스권 장세 움직임 예측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결국 지금 이러한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상황이긴 하지만 중국에서의 꾸준한 경기 부양책이 나오고 있는 만큼 시장의 추가 급락은 없을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결국 지금 장세 움직임 보았을 때 강한 박스권 장세 움직임이 예측되고 있는 가운데 오늘 본토지수 2,950과 3,050의 박스권 장세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오랜만에 홍콩 시장의 분위기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어제 홍콩 정부에서 주요 지표 발표가 있었죠. 거기에다가 또 부동산 거래세 인상을 했었습니다. 이 부동산 거래세 인상의 배경과 또 그 영향에 대해서 자세하게 전해주시죠. 예, 지금 홍콩이 4분기 경제 성장률을 발표가 있었습니다. 2.6%로 발표를 했었는데요. 5분기 만에 플러스로 성장하는 모습을 보이면서 홍콩 경제 또한 회복 기조로 전환되지 않느냐라는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홍콩 4분기 GDP가 전년 동기 대비 2.6%나 증가하는 모습을 보이면서 시장 예상치였던 1.5%를 큰 폭으로 상회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이러한 이유가 홍콩이 빠르게 늘어난 개인 소비와 수출 회복에 힘입어서 견고한 경기 회복세를 보이고 있다라는 언급을 내놨었는데요. 지금 불확실성이 큰 미국과 유럽 시장에 대한 수출 수요가 얼마나 더 유지되느냐에 따라서 홍콩 경제 움직임이 좀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 염두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이와 반면 버블에 대한 우려감으로 인해서 부동산 거래세 인상을 발표를 했습니다. 홍콩이 부동산 버블을 잠재우기 위해서 주택 거래세를 최대 2천만 홍콩 달러를 인상한다고 발표를 했었는데요. 지금 고급 부동산 거래 시 부과하는 인지세율을 현행 3.75%에서 4.25%로 50bp를 올리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결국 지금 고급 부동산 가격의 상승세가 중소형 주택으로 이어지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만큼 고급 부동산 가격을 억제하는 모습을 보이면서 이러한 버블을 막기 위한 움직임이 꾸준히 나타날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홍콩 또한 지금 출구 전략이 언제 나올지 여부 좀 중요할 것으로 보여지고 있는 가운데 홍콩 경제가 회복 기조로 전환되고 있긴 하지만 아직까지 상승 추세로의 전환이 아닌 만큼 시장에서 신중하게 접근할 것으로 예측되고 있습니다. 결국 오늘 홍콩 항생지수 또한 이러한 흐름세 속에서 완만한 상승세를 이어져 나갈 확률이 높은 만큼 이러한 부분 염두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일본 증시 상황도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주요 아시아 증시가 일제히 하락한 가운데 일본 증시 하락폭이 유독 컸습니다. 하지만 오늘은 그 하락폭을 소폭 만회하는 모습이었죠. 좀 더 자세하게 전해주시죠. 예, 일본 니케이 지수 오전장 상승으로 출발한 이후에 하락으로 지금 추세 전환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일본 니케이 지수 0.19% 하락한 1179.79포인트에 장 마감하는 모습인데요. 일본 같은 경우 도요타 학제로 인해서 일본 정부의 수출 진단 하향 조정이 나오고 있는 만큼
시장에서의 부담감은 커지고 있는 모습입니다. 일본 정부가 도요타의 대규모 리콜 사태를 감안해서 수출 진단을 하향한 데 이어서 일본 증시 전체로 압박할 확률이 높을 것이라는 언급이 나오고 있는데요. 도요타 사태가 일본의 자동차 주식뿐만 아니라 일본 주식시장 전체에 부담을 주고 있는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미국에서 GM에 이어 두 번째로 비중이 큰 미국 시장에서 신뢰를 잃는 모습을 보이면서 시장에서의 부담감은 더욱더 커지고 있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와 반면 지금 신용 매수 평가 수익은 3주 연속 개선세를 나타내면서 개선세가 뚜렷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금 이러한 개선세가 얼마나 더 이어져 나갈지 여부에 따른 시장의 움직임 달라질 수 있을 것으로 예측되고 있는 가운데 오늘 일본 니케이 지수 반발 매수에 유입이 가능할지 여부 확인하시면서 접근하셔야겠습니다. 네, 연구원님 오늘 도움 말씀 감사드립니다. 네,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리딩투자증권의 우성재 연구원이었습니다. 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지난달 경상수지가 수출 감소 여파로 1년 만에 적자로 돌아섰습니다. 한국은행은 1월 경상수지가 4억 5천만 달러 적자를 기록해 지난해 1월 이후 처음 적자를 냈다고 밝혔습니다. 경상수지가 적자로 돌아선 것은 선박 수출 감소와 한파에 따른 에너지 수요 증가 여파로 상품 수지 흑자가 줄어든 데 따른 것입니다. 지난달 수출은 전달에 비해 40억 달러 넘게 급감했으며 수입은 16억 달러 감소했습니다. 전년 동기 대비로는 수출이 43.4% 증가했으며 수입은 26.6% 늘었습니다. 겨울방학을 맞아 여행수지 적자도 8억 8천만 달러로 17개월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허경욱 기획재정부 제1차관은 미시적 출구 전략은 이미 완료됐으며 이제 거시적인 부분만 남았다고 밝혔습니다. 또 올해 기업 구조조정은 더욱 명확해질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허 장관은 이명박 정부 출범 2주년인 오늘 출구 전략이 그 정의 때문에 논쟁이 있는데 출구 전략을 얘기하기에 앞서 거시와 미시로 나누어 봐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미시 정책의 경우 여러 가지 위기 대응이 이미 정상화되고 있다면서 원화나 외화 유동성을 공급했던 것을 지금 축소해 회수하고 있으며 중소기업 신용보증 조치도 올 상반기에 만료가 되는 등 산발적으로 많이 출구로 나오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는 이제 가장 큰 관심은 금리 인상인데 민간의 자생적 회복 이후에 금리 인상을 고려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KT가 출시한 애플 아이폰 구입 고객들을 분석한 결과 10명 가운데 6명 가까이 SK텔레콤으로부터 번호 이동한 고객으로 나타났습니다. 특히 아이폰은 SK텔레콤 가입자 유치 효과가 큰 것으로 나타났는데 전체 10명 가운데 6명 가까이에 달하는 55.7%가 직전 SK텔레콤 가입자였습니다. 아울러 10명 가운데 5명 정도는 아이폰 이전에 삼성전자 휴대전화를 사용했던 고객으로 조사돼 KT 애플연합이 각각 국내 이동통신과 휴대전화 제조업 1위 업체인 SK텔레콤 삼성전자의 아성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분석됐습니다. 지난해 국민연금기금의 운용 수익률이 주식시장의 상승세에 힘입어 10% 이상의 수익률을 달성했습니다. 보건복지가족부는 오늘 2010년도 제2차, 1차 국민연금기금 운용위원회를 열고 지난해 국민연금기금 결산안을 심의 의결했습니다. 국민연금기금의 지난해 운용수익금은 26조 2,462억 원으로 국내 주식에서 58.4%, 주식에서 24.87%의 수익률을 올리는 등 10.39%의 수익률을 달성했습니다. 전체 기금의 순자산은 283조 1천억 원으로 2008년 말 235조 4천억 원에 비해 17.9% 늘어난 42조 2천억 원이 증가했습니다. 보건복지가족부는 지난해 운용 성과에 대해 내 외부 평가기관의 평가를 받아 5월 중에 확정 발표할 계획이라고 덧붙였습니다. 현재 시각 코스피 지수는 14.19포인트 하락하는 1598.64를 기록하고 있고요. 코스닥 지수 3.67포인트 하락하는 510.37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버냉키 의장의 발언이 그 효과가 크지 않았습니다. 내달 초 발표를 앞둔 경기선행지수가 둔화될 것이라는 예상 속에서 조정이 계속되리라는 판단이 이어지고 있는데요. 그럴 때일수록 오후장 신중하게 투자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지금까지 나우경제브리핑의 양혜선이었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